딱, 딱,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리철순 동무, 지금 나오라.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이 시간에 호출은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문을 여니 복도 끝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고 말이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차 시동 소리가 들렸어요. 부릉.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보이부 차에 끌려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으니까요. 그때 얼마 전 일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 휴가 날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정치범 수용소 충성 경비인 저희 가족이 목숨을 걸고 남한으로 탈북을 한 거예요. 저는 탈북을 바로 추측할 수 있었어요. 집은 깔끔했고 옷도 그대로 있는데 그런데 딱 두 가지만 없어진 거예요. 첫째는 돈이에요. 아내가 숨겨둔 돈이 사라졌어요. 둘째는 아이 사진 한 장이에요. 거실에 있던 사진 중 딱 한 장만 없어졌어요. 아이 얼굴이 제일 잘 나온 사진이었지요. 짐은 없고 딱 필요한 것만 없어진 건 탈북 말고는 설명이 안 됐어요. 바로 그때 복도에서 다시 말소리가 들렸어요. 리철순 동무, 빨리. 저는 문턱에서 멈추었어요. 가족이 탈북하면 남은 가족은 조사를 받아요. 이건 북에서 당연한 절차예요. 게다가 저는 이미 통보도 받았어요. 가족 문제로 조사받아라.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내일 아침까지 가면 끝일 수 있어. 제 인생이 오늘 밤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요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가족이 왜 먼저 떠났는지, 남은 남편이 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바로 이해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리철순, 정치범 수용소 경비예요. 힘든 일에도 저는 충성으로 버텼지요. 저는 이렇게 믿고 있었어요. 내가 조용히 살면 우리 가족은 안전하다. 그런데 휴가 하루에 그 믿음이 깨져버렸어요. 휴가 날 집에 갔을 때 아무도 없었어요. 돈도 사라지고 액자에 아이 사진 한 장이 없었어요. 저는 바로 눈치챘어요.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떠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다시 못 돌아올 길로 갔다는 뜻이에요. 바로 탈북이지요. 이 일이 상부에 보고되기 전에 서둘러 복귀해야 했어요. 초소에서 신분증을 냈는데 병사가 오래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사가 물었어요. 휴가 중 어디 갔나? 누굴 만났나?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집에만 있었습니다. 병사가 잠깐 멈추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들어가라. 숙소로 가는데 동료들이 저를 힐끗 보고 바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무도 저에게 먼저 말을 안 걸었지요. 저는 침상에 앉아 생각을 정리했어요. 돈, 아이, 사진 한 장. 그날 저녁 상관이 저를 호출했어요. 상관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 조사받아라. 저는 물었지요. 왜입니까? 상관은 짧게 대답했어요. 가족 문제다. 그 말로 끝이었어요. 그리고 근무표를 확인했는데 제가 맡던 구역에서 제 이름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대기라고 적혀 있고요. 대기는 쉬라는 뜻이 아니에요. 부르면 바로 오라는 뜻이지요. 그날 밤 수용소 안으로 차가 들어왔어요. 시동을 끄지 않고 대기하고 있었지요. 가족 문제 조사, 근무표 대기, 이건 한 줄로 요약됐어요. 저 차에 타면 보입으로 고. 그러면 모든 게 끝이다. 지금은 따질 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든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 순간에 아내 생각이 났어요. 아내는 원래 말이 많은 사람이었지요. 아내는 방 얘기를 자주 했어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집에서도 그런 얘기하면 위험하니까요. 어느 날 밤 아내가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남쪽으로 가는 사람들 이야기 들었어. 저는 바로 대답했어요. 그런 말 하지 마.
아이도 듣는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난 아이가 걱정돼. 여기서 계속 아이가 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저는 화가 났지만 큰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우리 집은 괜찮아. 나는 충성하고 있어. 문제 없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아주 짧게 말했어요. 여보, 충성해도 아이는 안 봐줘. 저는 그 말이 싫었어요. 그래서 더 딱 잘라 말했어요. 그런 생각 버려. 우린 여기서 살아야 해. 아내는 잠깐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약속해. 아이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 저는 그때 대답했죠. 그래, 내가 지킬게. 그런데 휴가 날, 아내는 먼저 떠나버렸어요. 돈이 없어지고, 아이 사진 한 장이 없어졌어요. 저는 그때 바로 알 수 있었어요. 아내는 이미 결심하고 탈북했다는 것을요. 아내는 자유를 찾아 떠났어요. 아이를 위해서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저는 조사 대상이 되었어요. 저는 아이 사진 한 장이 없어진 걸 보고 생각했지요. 왜 하필 사진 한 장일까? 그 사진은 아이 얼굴이 가장 잘 나온 사진이어서 아내가 제일 아끼던 사진이에요. 저는 추측했어요. 도는 길에서 버티려고 챙겼을 거예요. 먹을 걸 사야 하니까요. 사진은 길에서 보여주려고 챙겼을까? 아이를 증명할 상황이 생길까봐? 저는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선 제가 지금 당장 살아야 했으니까요. 내일 아침에 불려가면 가족을 보지 못한 채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까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지금은 이유를 다 생각할 필요 없어. 살아서 가족을 만나야 한다. 지금은 이유를 찾는 것보다 살아야 가족을 만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시간은 빨리 흘러 내일 아침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복도에서 제 이름이 불렸어요. 리철순. 밖으로 나가보니 차가 서 있었어요. 그때 종이 한 장이 제 앞에 놓였고 종이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리철순. 종이 아래에는 시간도 적혀 있었어요. 즉시 저는 그 종이를 보는 순간 다리가 풀릴 뻔했고 상관이 제 눈을 피하는데 정말 무서웠어요. 저는 물어보고 싶었지요. 내 가족은 어디 갔습니까? 왜 나를 잡습니까? 하지만 입을 열면 조사가 더 세지니까 말을 아꼈어요. 그때 동료 한 명이 제 옆을 스치며 아주 작게 말했어요. 철순이, 오늘은 말하지 마. 이 말의 뜻은 하나였어요. 이미 다들 이 일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지금이 마지막이다. 바로 그때 제 이름이 한 번 더 불렸어요. 더 낮은 목소리로요. 리철순. 저는 한 걸음만 움직였어요. 잠깐 뒤 다시 들립니다. 리철순. 빨리. 저는 그 두 번째 목소리를 듣고 확신했지요. 이건 조사라고 부르지만 실은 체포라는 것을요. 저는 바로 뛰지 않았어요. 바로 뛰면 잡히니까요. 저는 평소처럼 고개를 끄덕이고 평소처럼 한 걸음 더 움직였어요. 그때 무전이 짧게 울렸고 사람들이 무전 소리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그 순간 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뛰었어요. 뒤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서라.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구나 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뛰었어요. 멈추면 가족을 만날 수 없으니까요. 지금은 누가 더 빨리 달리느냐의 싸움이에요. 숨이 차고 다리가 풀렸어요. 그래도 저는 움직였어요. 숨고 기다리고 다시 움직이기를 반복했어요. 지금 이 순간 탈북 경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날부터 저는 경비도 아니고 충성자도 아니고 살아남아야 하는 사람이었지요. 저는 계속 한 가지만 떠올렸어요. 아이만은 꼭 지켜야 해. 이 생각이 저를 계속 뛰게 했습니다. 저는 계속 뛰고 움직여서 탈북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남쪽에 도착한 뒤에도 가족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어요.
6. 남쪽에서도 질문은 온다. 20시 10분, 22시 40분. 도착은 했지만 전직 경비는 더 의심을 받아서 조사가 길어졌어요. 담당자가 물었어요. 왜 왔습니까? 가족은 왜 먼저 갔습니까? 저는 숨기지 않고 모두 말했어요. 숨기면 더 의심을 받고 숨겨야 할 이유도 없으니까요. 저는 사실 그대로 대답했죠. 휴가 나갔다가 알았습니다. 돈이 없어졌습니다. 아이, 사진 한 장이 없어졌습니다. 복귀하자마자 조사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날 도망쳤습니다. 며칠 뒤 담당자가 말했어요. 가족 관련 단서가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드디어 제 가족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요. 며칠 뒤 조사실의 문이 열리고 아내가 들어왔어요. 탈북이 힘들었는지 야위었더라고요. 아내 뒤에 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이도 조심스럽게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미안해. 아내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살아 있어줘서 고마워. 제가 물었지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내가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말하면 당신이 먼저 잡혀. 그래서 조용히 갔어.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사진은 왜 가져갔어? 아내가 사진을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진은 구겨져 있었지만 아내는 그걸 꼭 쥐고 있었지요. 아내가 사진 뒷면을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과 생년월일. 아내는 말했어요. 혹시라도 탈북하다 헤어지게 되면 이게 있어야 아이가 구조될 거라 생각했어.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이 사진 한 장은 추억이 아닌 아이를 지키는 종이 한 장이라는 것을요. 아내가 가져간 건 딱 2가지였습니다. 돈, 아이, 사진 한 장. 그 2가지가 우리를 만나게 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은 정치범 수용소 경비였던 리철순의 탈출 이야기였습니다. 리철순은 충성자였지만 가족이 떠난 순간 표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또한 아무리 충성자일지라도 최우선은 가족입니다. 가족이 떠나고 그곳에 계속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내가 가져간 건 딱 2가지였습니다. 돈, 가족 사진 한 장. 그건 짐이 아닙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이었습니다. 여러분, 구독은 무료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이런 이야기가 사라지지 않게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듣고 계신지, 해외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국정원 북한 담당 KO원이었습니다.